저 이 시계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 정문 앞 한 노인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건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였습니다. 그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시계 하나가 그 부대의 군기, 장교들의 생각, 심지어 사단장까지 움직이게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겨울로 접어들기 직전의 강원도 인제. 바람은 칼처럼 날카롭고 하늘은 파랗게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만큼이나 차갑고 경직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15사단 독립수색대대 정문. 그날 아침 이 정문 앞에 나타난 한 노신사는 곱게 다린 코트에 중절모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붉은 벨벳 천에 곱게 쌓인 시계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만식, 올해로 83. 예전엔 육군 군무원으로 전역했고 아내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외동딸 내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손자 태윤이 단 한 명, 그리고 자신이 군무원으로 있던 시절 지키지 못했던 한 명의 이름 없는 병사. 그 병사의 유품이 바로 그가 오늘 이곳까지 들고 온 시계였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전달해야 할 사람이 이 부대에 있습니다. 그가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시계 안에는 사라지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병소 근무병은 면회 불가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잠시 뒤 등장한 한 젊은 장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간인의 전달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해 주십시오. 이만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로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앉은 채로 땅에 내려놓은 시계 상자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점점 식어갔고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은 그 노인의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계 안에 한 전우의 죽음과 지켜지지 못한 약속,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죄책감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왜 그는 수십 년 만에 그 시계를 꺼내 들었는지, 그 시계가 어떻게 한 부대 전체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시계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3일, 강원도 인제 독립수색대대. 그날 아침 부대 정문 근처는 유난히 한산했다. 하지만 정문 옆 버스 정류장 시멘트 벤치 위에는 곱게 차려입은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깊게 눌러쓴 중절모, 보풀린 코트 안에는 붉은 벨벳 천에 감싼 조그만 시계 상자가 고이 안겨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만식. 육군 군무원으로 30년을 근무했고 62세의 정년퇴직 후에는 단 한 번도 군부대 근처엔 가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이런 추운 날 정문까지 직접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기억해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가 전하려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1969년 비무장지대 남방안개선 근처에서 전사한 이름 없는 병사의 유품, 그리고 그 병사에게 끝내 전하지 못한 한마디. 자네 시계 언젠가는 꼭 자네 가족에게 돌려주겠네. 하지만 그 병사에겐 가족이 없었다. 그 시계는 고스란히 이만식의 손에 남았다. 가슴 깊은 곳에 죄책감처럼 파묻힌 채 55년을 함께 살아왔다. 이 시계를 물려줄 사람, 그는 다름 아닌 손자 이태윤 이병. 부대 내에서도 성실하고 조용한 병사로 알려진 태윤은 막 훈련병을 마치고 GOP 후방 경계 근무에 들어가 있었다. 이만식은 손자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태윤의 할아버지인 자신이 생전에 단 한 번, 단 하루
한 병사의 마지막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병사의 마지막 유언이 지금 태윤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면회는 불가합니다. 정문 앞 근무 중이던 병사와 초급 간부는 동일한 말을 반복했다. 면회 절차 없이 외부 전달물은 일절 금지입니다. 시계든 뭐든 보안상의 이유로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젊은 장교가 말했다. 명찰에는 이상호 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78기 출신, 사단장의 특별 발탁으로 수색대대 소대장을 맡고 있는 FM형 간부였다. 그는 이만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사적인 유품은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유족 확인도 필요하고 신원 증명 절차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난 이 시계를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네. 직접 손자의 눈을 보고 전해주고 싶네. 이상호 중위는 속으로 짜증을 삼켰다. 요즘 부대엔 왜 이렇게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걸까? 하지만 이상호는 몰랐다. 이만식이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방 작전병들과 함께 지냈던 군무원 출신이고 그 누구보다 군이라는 조직의 룰과 예외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기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몇 시간이 흘렀다. 해는 중천을 지났고 군부대 정문 앞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만식은 꼿꼿이 앉은 자세를 유지했다. 시계는 여전히 벨벳 천 안에 고이 감싸져 있었다. 병사 몇몇이 지나가며 그를 흘끔 바라봤고 경계병들은 작은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저분 아직도 저러고 계시네요. 혹시 진짜 사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였다. 부대 본부에서 호출이 들어왔다. 정문 상황에 대해 보고하라. 방문객 정보, 특이사항, 장기 체류 사유 포함. 정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상호 중위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부대 내부에 보고 체계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이상호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냥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직접 상황을 처리할 것인가. 그는 결국 본부에 짤막하게 보고했다. 면회 희망 민간인이 특별한 사유로 정문 대기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규정 위반 사항 없음. 단 과거 군무원 출신이라는 신원 특이사항 확인됨. 이 보고는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틀 뒤 예정된 사단장 방문 점검을 앞두고 사령부는 일종의 불안 요소로 분류했고 그 결과 사단장 예하 작전 참모부에 정문 상황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예기치 못한 인물의 눈에 들어가게 된다. 정문에 앉은 이만식은 시계 상자를 천천히 열어 시계를 바라보았다.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 중인 군용 손목 시계.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1970년 3월 4일. 임무는 끝났지만 이름 없는 자의 용기는 남는다. 그 문장을 보며 그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스쳐가는 얼굴이 있었다. 정일병, 이름 없는 병사,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전우. 이만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자네가 날 살렸지. 그러니 난 이 시계를 자네와 같은 영혼을 가진 그 아이에게 전해줘야 해. 지금 그 아이가 자네처럼 전방을 지키고 있거든. 그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오래전 정일병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 장면은 지금 이 추운 날 정문에 앉아 있는 이유를 모두 설명해주고 있었다. 정문 상황이 보고된 다음 날, 강원도 인제 15사단 사령부, 사단장 비서실에서는 오전 회의가 조용히 진행 중이었다. 수색대대 정문 이슈는 어떻게 처리됐나? 민간인 면회 요청이 있었으나 규정대로 통제 중입니다. 그런데 군무원 출신이라고.
본인 주장으로는 69년 88년 사이 GOP 근무 이후 행정직 전환. 그럼 6.25 전후 세대네. 확인해봐. 이름은? 이만식입니다. 이만식? 그 이름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사단장 참모장 김정도 대령.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회색 바인더 하나를 찾아 펼쳤다. 노란 포스트잇이 붙은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일병 사망 1970년 3월 4일 GOP 폭우로 인한 매몰. 수색대대 상급자 이만식 군무원 유품 보관처 미기록 보상 미지급 무연고. 김대령은 숨을 삼켰다. 이게 그 시기야? 한편 이상호 중위는 여전히 정문 상황을 관리 중이었다. 그는 나름대로 원칙에 충실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사람보다 규정이 우선이라는 교육을 받아왔다. 어릴 적 아버지는 장교였다. 작전 중 나고병을 구하려다 징계를 받은 이력 때문에 이상호는 어머니와 함께 군가족 숙소에서 늘 눈치를 보며 자랐다. 그때 그는 다짐했다. 나는 절대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감정에 끌려 무너지는 군인의 삶은 없다. 이상호에게 있어 민간인 노인은 아무리 사연이 있더라도 문제가 될 변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 그가 부대 정문을 지나갈 때 문득 들려온 이만식의 말이 걸렸다. 자네가 저기서 자고 있을 때 저 능선 뒤에서 누가 죽어갔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했던 적이 있나? 그 말은 이상호의 뒷덜미를 순간적으로 잡아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외면했던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2004년 여름, 육사 1학년. 야간 행군 중 잠시 쉬던 이상호는 행군 코스에서 벗어난 묘비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단 하나의 이름 없이 무명전사라는 글자만 새겨진 비석. 지도상에는 표시도 없는 비공식 묘역이었다. 그날 야간 교관이었던 노무현 교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모자를 벗고 조용히 1분간 묵념을 했다. 이 묘는 비공식이야. 기록조차 없는 병사, 유품 하나, 시계 하나 남기고 묻혔다지. 왜 공식 묘역에 안 옮겼죠? 기록이 없으니까. 군은 기록 없는 용사에게 너무 무심하지. 그 시계, 그 이름 없는 병사. 그 말이 지금 정문에 앉아 있는 노인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상호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다. 내가 지금 너무 쉽게 잘라낸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사단장 순시라는 현실이 그를 다시 압박했다. 수색대대는 부대 청결 상태, 군기, 병영생활 모든 항목에서 모범을 보여야 했다. 이만식 같은 불확실한 사연의 민간인이 눈에 띄는 곳에 앉아 있으면 지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컸다. 그는 작전 참모부에 정식으로 문서 보고를 올렸다. 방문객 관련 상황 종료 권고, 민간인에 대한 이동 요청 예정, 정문 상황 종료.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사단장 개인 전화에 직접 보고가 들어갔다. 보고 내용은 단순했다. 과거 수색대대에서 전사한 정일병의 유품 보관 기록과 당시 군무원이었던 이만식 씨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유품은 사라졌다고 했지만 지금 정문 앞에 있습니다. 55년 동안 사단장 허재영 준장은 말없이 책상을 두드렸다. 그는 이상호의 선임 지휘관이기도 했고 과거 육사 시절의 스승이기도 했다. 이상호가 이번엔 잘못 판단했고요. 같은 시각, 정문,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만식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시계가, 가슴에는 담요가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를 조용히 지켜보던 경계병 하나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살짝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군무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큰아버지 이름이 정일수예요. 그 순간 이만식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 자네 뭐라 했나? 정일수. 예, 정일수.
아버지 말로는 큰아버지가 어릴 적 행방불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기력도 없고 보상도 못 받았다고. 이만식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정일병. 이름 없는 병사. 그의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조카가 지금 이 부대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일병 자네, 기억될 수 있겠네. 이젠 혼자가 아니야. 정문을 떠나려던 이만식은 한 병사의 말에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 병사, 정하민 이병은 자신이 바로 그 정일병의 조카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꺼냈다. 이름, 나이, 출생지, 모든 정보가 일치했다. 50년 전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실종된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다고 했다. 이만식은 손을 떨며 말했다. 그 시계, 원래 자네 아버지에게 전해줘야 했던 거네. 내가 너무 늦었구먼. 허나, 아직 안 늦었을 수도 있지. 그 순간 정하민 이병은 정문 근무 교대 시간을 포기하고 곧바로 중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중대장님, 제 큰아버지일 수도 있는 병사의 유품이 지금 정문에 있습니다. 부대는 즉각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정문에 있는 노인의 신원이 단순한 민간 방문객이 아닌 전사자 유품 보관자이며 유족을 찾아 50년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사실이 퍼졌다. 사단 참모들은 회의실에 모여 사단장 허재영 소장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 참모장 김정도 대령이 회의장을 박차고 들어왔다. 전원 정문으로 이동합니다. 사단장님 직접 오십니다. 그날 오후 4시 30분 사단장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정문에 도착했다. 허재영 소장은 별 2개가 박힌 전투모를 깊이 눌러쓰고 차에서 내렸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례가 아닌 고개 숙이기였다. 이만식 선생님,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정일병은 오늘 살아난 셈이니까요. 그 순간 이상호 중위가 정문으로 뛰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자기 손목 시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사단장을 지나쳐 곧장 이만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계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이만식은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규정을 지킨 건 옳았네. 하지만 말이야, 규정이란 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 위에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은 이상호의 가슴 깊은 곳을 때렸다. 자신이 쌓아온 규율 중심의 세계관이 진심 한마디 앞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사단장과 참모들, 이상호 중위, 정하민 이병, 그리고 이만식은 작은 헬기장 옆에 임시 마련된 텐트 안에서 정일병을 위한 추모식을 열었다. 붉은 벨벳 천에 쌓여있던 손목시계는 작은 위패와 함께 고이 안치되었다. 그리고 정하민 이병이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큰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름 없는 전사자였던 그분은 오늘 가족이 되셨습니다. 사단장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여 너무 늦게 돌아온 이 이름을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정일병 지금부터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일병의 이름은 육군 공식 전사자 명단에 복원되었다. 그리고 그가 복무했던 GOP 부대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설치되었다. 이곳에 우리 곁에 있던 한 병사가 있었다. 그를 기억하는 이는 단 한 명뿐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한다. 이상호 중위는 이후로 달라졌다. 그는 규율 중심의 원칙주의자에서 사람 중심의 책임자로 바뀌었다. 병사들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훈련 중 실수한 병사에게는 왜 실수했는지를 먼저 물었다. 사람을 지키는 리더. 그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씨앗은 한 노신사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시계 하나였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인제의 겨울은 눈이 자주 내렸고 정일병의 명패가 놓인 작은 추모 공간엔 정하민 이병이 쓴 손편지와 고구마 말랭이, 초코파이 같은 군 간식이 늘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호 중위는 더 이상 차가운 규정집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부하들을 대할 때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가 저못 때 남긴 말은 이전의 딱딱한 군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손자다. 우리가 지키는 건 철책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다. 병사들은 그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FM 소대장이라 부르던 애칭은 진짜 리더라는 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만식 선생은 서울로 돌아와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정하민 이병의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 형님의 유품을 반세기 넘게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형님의 전사 소식을 들은 뒤 어디에도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계를 지켜온 선생님 덕분에 이제라도 형님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형이었지만 그 빈자리를 저는 평생 아버지처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에게도 그 의미를 물려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편지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1970년 정일병이 전우들과 찍은 희미한 흑백 사진. 그리고 그 사진 한 귀퉁이에는 젊은 시절 이만식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만식은 손자 태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열어보라고 한 유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이 되거라. 그 편지를 읽은 태윤은 생활관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 병사들이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지를 꺼내 할아버지의 말대로 글을 적었습니다. 군복은 나를 위한 옷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입는 옷이다. 그 이후로 정일병의 시계는 육군 박물관에 기증되었고 유품의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숫자가 아니다. 기억되지 않으면 2번 죽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다음 세대로 넘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걸어온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당신만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이름 하나, 그 유품 하나, 그 기억 하나가 지금 누군가의 삶을 그리고 군대의 문화를 더 나아가 한 세대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영상은 끝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의 정문 앞 누군가가 묵묵히 시계를 꺼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시간을 알리는 기계가 아니라 기억을 전하는 유산일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 살아온 시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꺼내어 누군가와 나눌 시간입니다. 잊히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받았음을 남기기 위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마음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를 지키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